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결련된 이후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것이 이제 이행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줄 몰랐나? 이 생각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국제 외교가 사실은 물밑에서 노골적인 표현을 삼가하면서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한 어, 외교적 지배와 영향력 행사가 진행돼 왔는데 트럼프 시대에 달라진 점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달라졌을 뿐이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이다. 힘이 없으면 이렇게 서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를 뭐 장사꾼 같다느니 철저하게 비즈니스맨의 거래꾼 같다느니 그는 뭐 다 주거니 받거니 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비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드디어 입술 밑에 감춰져 있는 이빨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 미국 국민들은 그런 트럼프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관련 기사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 전면 중단, 종전 협상 참여 압박, 극단 카드다. 저는 이런 것들이요, 어, 예전에도 다 있었다고 봅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 또는 우크라이나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전략,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런 사례가 90년대 카터 대통령 때도 저는 있었다고 그때 제가 현장에서 취재할 때 목격한 바들이 다 있습니다. 전력 여기서 전력은 전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을 할 때 전력, 치명상 입게 되는 우크라, 항복 강요, 푸틴 돕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광물 협정 관련해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미국이 손을 떼면 전체 군사 지원 반토막. 그러니까 그 한 1,800억 달러쯤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1,500억 달러쯤을 유럽에서 그 나토 유럽연합 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손을 떼면 유럽이 남아 있는다고 해도 군사 지원이 반토막이다. 우크라이나가 3개월 버티기도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도표,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스타링크까지 끝나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이다.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을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디지털 생명줄이라고 하는 스타링크 차단을 검토한다 이런 말까지 꺼냈습니다. 핵심 전력 드론을 못 띄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일론 머스크 이익 따라 켜고 꺼 이런 비판도 스타링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스타링크 끊는다면 유럽연합과 공동망 사용을 논의하겠다. 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한세 부과가 강행됩니다. 무역전쟁 본격 돌입. 캐나다, 멕시코에는 25%,
중국엔 20%로 인상. 중국하고 캐나다는 즉각 보복관세 맞대응. 트럼프, TSMC, 미국 투자 반사 관세 피해. 뭐 이런 상황인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이제 노골화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실제 군사 전쟁, 이걸 보면서 100년 전 외교도 이러했고 1000년 전 외교도 이러했고 2000년 외교도 이러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꾸미고 꾸며서 겉으로 드러내놓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외교가 지금 처음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왔다. 냉혹한 국제 현실,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런 것이다. 우크라이나 보면서 민주당에서 나온 핵 잠재력 확보력, 이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파행되고 유럽이 자체 핵 공유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제 유럽에는 핵이 몇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도 핵 보유국이고 프랑스도 핵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나토에 의한 미국 핵, 그 미국의 핵이 그 유럽 5개 나라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걸 믿을 수 없다. 이제는 유럽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을 공유를 하자, 이 방안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독자적 핵 능력 확보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외교 안보통인 위성락 의원은 핵 잠재력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도 이제 우리가 핵무장에 대해 얘기할 때가 됐다고 했다. 아무튼 이 뒷부분,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핵 잠재력 확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여야는 핵 잠재력 확보 국론을 모아가기 바란다. 사실은 그 핵 무장에 관한 얘기는 제가 5년 전부터 이 이야기는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당시 핵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 미국의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이건 실패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출범할 때 핵 보유국이 5개 나라였는데 지금은 9개 나라입니다. 핵 확산을 금지하겠다고 출범한 조약이 오히려 핵 보유국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니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북비핵화 전략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경제 제재다, 국제사회의 압박을 가속화한다,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방금과 채찍을 함께 동원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의 핵 보유에 관한 신중론자들, 이른바 그 잘나빠진 몇몇 안다니 박사들, 이 사람들이 자꾸만 그랬다가는 큰일 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완전 고립된다, 국제사회에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에 우리 GDP가 반토막 난다, 별의별 협박을 다 하면서
핵 보유에 관한 논의를 원천 차단해 왔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이 들어서 있을 때는 핵의 히읗자도 못 꺼냈지요. 뭐 중국하고 어떻게 해서 뭐 우리가 중재자가 되어서 뭐 운전자가 되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고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꼬를 금세라도 틀 수 있는 것처럼 별의별 미친 쇼를 다 벌였지만 그거 다 헛된 것이라는 걸 이미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저는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민간 차원에서 핵 보유에 관한 연구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정부가 우선 당장 노골적으로 하기에 정략적인 정무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핵 보유에 관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핵 보유는 기술적으로 어, 어느 정도의 시간 이내에 가능할 수 있겠는가? 플루토늄, 우라늄 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핵 보유를 할 경우에 국제사회 한반도를 둘러싼 또 동북아시아 정세는 어떻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또 국제사회는 한국이 핵 무장을 본격화하려고 할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검토, 대비를 위한 연구소를 관련 전문가들로 꾸며서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겁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사실은 핵 무장에 관한 얘기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여론의 눈치 보느라고 또는 좌파 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되게 얘기를 한마디 꺼냈다가 움츠러들고 뭐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매우 유의미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전개됐으면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얘기 잠깐 해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까 약간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신 나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유연이다라는 책임 묻질 결정을 내려놓은 뒤로 선관위가 잠시 기고만장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 성화를 들고 일어서서 선관위 이제 믿을 수 없다. 이 선관위로는 앞으로 어떤 선거가 다가와도 우리는 그 선거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자 뭐 선관위 측에서 구체적으로 뭐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볼까요? 해 다녀도 징계하겠다. 그것도 검토네요. 네. 해용 비리, 대국민 사과,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도 참여하겠다. 선관위, 통제 논의 적극 참여, 국회 감시 방안 수용 뜻 밝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오늘 채용비리 사과할 듯, 외부 인사 주도 쇄신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듯.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채 10명 여전히 정상 근무. 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들 작년 업무 복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겠다 그랬더니 고양이들이 앞으로 생선 관리를 우리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쳐 모여.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다시 이 헌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헌법을 어, 개헌을 해서,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사무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그 선거 사무를 행안부에 넘기는 방법, 그리고 지자체의 그 일부 또 넘기는 방법, 이렇게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한 이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길이, 그 위에 투표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정신,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뭐 그 우리나라 최고 원로들이 모여서 개헌에 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이것도 역시 좀 모니터를 보면서, 이게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서울대학교에서 그 이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왼쪽부터 지금 이분들 제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정대철, 이낙연, 정운찬, 김진표, 황원택, 정세균 지금 발언하고 있죠. 박병석, 김황식, 김부겸, 김종인, 우리 사회 원로라고 할 수 있죠. 전직 국회의장, 또 총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축이 된 모습이고,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한다, 개헌을 말하다 주체로 정치개혁 대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제 이러는 건데요. 저는 하나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만 딱 10명인데 10명이 각양각색의 의견을 내놓아서 여기서 무슨 어떤 결론이 도달될 수 있겠습니까? 개헌이 필요하다.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여기 모인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30여 년 동안, 이것도 또 30년입니다만 개헌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개헌이라는 통과 의례는 그냥 뭐 어떤 쇼를 하듯이 한번 꺼냈다가 안,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개헌 논의였을 뿐입니다. 뭐 이번에야말로 뭐 이 대엄 탄핵 전국을 맞이해서 바야흐로 개헌을 논의할 때다 그러는데요. 여기에 모이신 10분의 국가 원로들 말씀 묘하게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인 어떤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은 아니고, 이제 그 개헌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직 대통령, 그리고 차기 대선 잠룡들, 그것도 유력 주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한 목소리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그 로드맵, 자기의 정치적 그 변화 가능성 등등에 따라서 개헌의 논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뭐 4년 중임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 관리형 대통령으로 3년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막상 자기가 대통령 당선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러면 절대 거기에 참여할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현재 대선 잠룡 중에서 뭐 엊그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40%가 넘더군요. 이재명이 꿈쩍달싹 안 하면
민주당도 꿈쩍달싹 안 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개헌은 국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야만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없어 라고 하면 이것 역시 공연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정치 원로들이 개헌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서명운동 이왕 하시는 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서명운동 잘못하면 괜히 전혀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뭐 이렇게 서명운동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제왕적 국회, 제왕적 원내 일당, 슈퍼 야당, 그리고 일극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지금의 그 국회의원들,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 이것도 더 고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개헌 중요하죠. 해야 되지만 잘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